네, 우리 학생들 참,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어, 이제 시험이 기말고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마지막 과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다음 시험에 여러분들이 임하도록 합시다. 자, 에,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그 욕망의 무한성과 그 이스톨린의 역설에 대해서 배웠죠. 이스톨린의 역설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이제 음, 사람이 소득이 많아지면은 그죠? 분명히 행복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부터 소득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그 말은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더 이상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아닌 비경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행복해진다. 이게 바로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본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스톨린에 의해서 실제 통계 자료에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듯이 뭐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매스컴이나 그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뇌된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다다익선 하려면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어 죽어요. 어, 돈도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수한다고 더 힘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이렇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많아봤어.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쭉 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걸 우리가 스틀리너 역설이라 했죠. 오늘은 이 역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삶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행복에는 좋은 삶에는 불평등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와 함께 우리 제도경제학 관점에 이제 도달했죠. 이 제도경제학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취해야 할 목적, 즉 그걸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합니다. 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좋은 삶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삶이라는 그 전통에 따른다고 했죠. 그것은 중용의 삶과 평등과 정의의 삶을 취하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밝힌 내용은 뭐 물질이 없으면은 그죠 뭐 살아남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9다시 그래프를 볼 때 그 이제 그 법정스님이 한 관념론적 행복론적 무욕론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아주 그 스님처럼 아주 고매한 분들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자기도 그죠 누구 사람들이 시주를 해줘야 뭐 그나마 배를 채울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나처럼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야말로 보편적인 인간들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는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리 성장보다 발전을 취한다고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스틸린의 역설이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고 그러면 이제 좋은 삶은 도대체 어떻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겠죠. 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삶은 Y1에서 보십시오. 요만큼 돈을 벌었을 때는 사실 물질적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면은 바로 비물질적 행복, 어디서 E0, 그죠? 그래프 E0에서 E1N까지가 비경제적인, 비물질적 행복이고, 제로에서, 그죠? X포스, 제로에서 E0까지는 뭡니까? 물질적 행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볼 때, 바로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 즉, 발전, 성장보다 발전이고, 쾌락보다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할 때, 이 에우다이모니아와 발전을 이제
수량 그래프로 측정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죠. 그러면 에우다이모니아하고 발전을 우리가 그 X축에서 EIN이죠. 그죠? 제일 위에 있는 이 전체의 그래프죠. 이 구간은 바로 제로에서 E0까지의 물질적 행복하고 또 E0에서 E1N까지의 비물질적 행복,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가 추구한 그 에우다이모니아를 그래프로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이 어떤 그 연습이었죠. 항상 우리의 말을 이렇게 형식화시키고, 형식화 중에서는 수식화 시켰죠. 그 다음에 도식화 시켰죠. 이게 이제 경제학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가든 조직에 가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말을 형식화시키는 그 방법은 이 한성한 교수한테서 철저하게 배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우다이모니아, 좋은 삶의 어떤 형식화를 얘기했으니까 이 모델, 이건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 따라서 우리는 경제 정책을 이제 구상하는 거죠. 자, 그 경제 정책을 보면은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돈을 많이 분배를 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다다익선은 대다수 인간들이 태도하는 거리가 멉니다. 뭐 욕망의 전사, 뭐 몇몇 전체 인구의 한 10%나 뭐 아니면 많이 작아서 20%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나머지 80%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요. 절대로 있지. 돈만 벌다가 일만 하다가 죽는 거,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우리 시대는 그렇게 대부분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불행한 겁니다. 이것도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지상주의, 성장하는 그 지상주의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적절하지 않는 경제정책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경제정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지향적인 정책은 우리가 지금부터 극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아주 그 부자를 제외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있겠죠. 뭐 여러분들도 나도 사실은 그렇게 속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여러분과 나한테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득 분배 정책, 즉 고소득층으로부터 소득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이 정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너무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꼭 자신의 행복은 물론이고 부자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 전체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무익하고 해로운 고소득층의 과잉저축이 있어요. 너무 많이 돈을 재놓은 거야. 이런 것들은 중저소득층에게 분배되어야 더욱더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은, 두 번째 결론은 소득 분배 정책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성장지상주의는 잘못됐다. 두 번째는 여전히 저소득층의 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럼 분배만 계속 해주면 좋으냐? 우리가 봤지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있죠. 우리가 항상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 지상주의적 경제 정책은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겁니다. 즉 소득 분배는 중요한데 소득 분배 지상주의지, 그것만이 최고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극단주의죠. 그래서 이제는 문화, 사회, 정치는 물론 교육 정책과 건강 정책과 같은 이런 비물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만 자꾸 분배해 준다고 해서 인간들이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이런 행복을 정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경제 정책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성장지상주의는 뭐냐면은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지상주의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지상주의는 노동지상주의고 노동지상주의는 고용지상주의다. 그래서 일자리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물질적으로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급속한 성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성장하는 거다. 그러면서 일자리만 주려고 하는데 줘봤자 전부 비정규직이고 안 좋은 일자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 없이는 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람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또 일을 타인에게 분배해야, 즉 물질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함께 분배해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어떤 돈독이 오른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는 자기만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는 그죠? 평생 그냥 문 열어놓고 손님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변호사 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차라리 젊은 사람들한테 빨리 정년퇴직하고 청년 세대에게 노동의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교수님도 어떻습니까? 대학 교수의 그 정년이 65세예요. 나는 볼 때 65세가 너무 길어. 그죠? 한 60세 정도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연구력도 떨어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빨리 좀 퇴직하고 그 다음에 젊은 우리 교수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아직까지 65세 안 됐죠, 그죠? 그런데 조만간에 빨리 퇴직하려고 합니다. 왜? 바로 더 훌륭한 여러분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나도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결단을 내렸어요. 자, 왜? 분배해야 된다. 내가 앞서서 먼저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정년퇴임할 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인들한테는 이제 호모 파베르는 뭡니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호모 루덴스, 즉 유의하는 것, 노는 것도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노는 거 너무 그렇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는 너무 안 놀아서 문제고,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고, 너무 돈만 벌려고 해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행복하게 노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이제 이 호모 루덴스의 본성을 즐길 물질적 조건, 그죠? 너무 가난한 노인들 많죠. 이분들한테도 그 물질을 분배해야 됩니다. 부자들이 빨리 돈을 많이 이분들한테 분배해야 돼요. 왜? 평생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폐지 줍고 이래 되겠어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 소득이 국민 소득이 4만 불 이상인데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150만 명에 이르는 이 노인들이 이렇게 빈곤에 시달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젊을 때 놀았느냐? 굉장히 열심히 했느냐? 그죠? 이분들한테 정말 물질적으로 이제 보상해서 편히 쉬시게 하는 게 훌륭한 경제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또 문화적 프로그램.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부 하투 치고 술 먹는 거 있죠. 고스톱 하는 것밖에 몰라. 노는 방법을 몰라. 맨날 일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앉으면 그냥 꼰대짓만 하고 이런 거예요. 좀 더 문학도 책도 읽을 수 있고 스포츠도 좀 가르쳐주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술도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더 훌륭한 문화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도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에게는
이제 앞으로 고용보다 복지와 문화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인들한테 자꾸 일자리만 주려고 하는데 그 일자리 중에서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자리가 너무 많은데 이 정치인들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 표를 의식해 가지고 자꾸 노인들 일자리만 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일자리를 주기보다도 오히려 복지와 휴식을 주는 게 좋겠죠. 예, 여러분 휴식과 놀이는 절대 죄악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겠죠.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나이에는 맞습니다. 결국 그러나 노인들한테는 평생 동안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휴식과 놀이는 벌이 아니라 상이다. 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휴식과 놀이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제정책은 쾌락 대신에 좋은 삶, 에우다이모니아를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쾌락이 아니라 에우다이모니아, 즉 좋은 삶이 경제정책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 분배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물질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의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중산층에서 부자 이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조금 더 가난한 사람과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비물질적 행복, 그 삶을 고양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이스털린의 역설로부터 내린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새로운 얘기입니다. 이제 행복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지금까지 얘기는 행복은 물질적 조건과 비물질적 조건 양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오늘 새로운 또 요인이 있어요. 자, 13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여기 이제 그 207페이지가 이제 되는 거죠. 207페이지를 보면은 스칸디나비아 인터내셔널 소속 부자 심리 모니터의 2012년 조사입니다. 여기 따르면은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석유 왕국이죠. 두바이 사람들은 아까 좋은 삶을 위해서 물질적 기준이 있었죠, 그죠? 이것이 27만 달러 정도가 필요했어. 그다음 뭐 1위 두바이에 이어서 이제 싱가포르, 홍콩이 22만 달러, 그 다음에 19만 달러, 2위와 3위를 차지했어. 반면에 유럽 국가는 어떤가? 우리가 행복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 있죠. 이거는 굉장히 낮아. 엄청 부자 나라 아니에요, 여기?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연평균 소득이 막 8만 5천 달러 정도 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돈 벌어도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을 냈어요. 두바이는 27만 달러고 홍콩은 22만, 그죠? 싱가포르는 22만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은 뭐다? 이 스털리드 역설에서, 그지? 어느 순간까지 돈 벌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할 때 어느 시점, 어느 소득이냐 이거예요. 물질적 기준입니다. 행복에 대한 물질적 기준이 서로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지금 그 얘기, 나라마다 행복에 대한 물질적 기준입니다. 물질적 기준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도 역시 어디에?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독일의 기준은 어때요? 그래프에서 보면. 자, 독일은 아까 두바이보다 어떻습니까? 8만 달러 정도만 되면은 그 다음 Y0가 되는 거예요. 즉, 그때부터는 더 이상 벌어도 뭐 더 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는 비물질적인 행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두바이는 어떻다는 겁니까? 좀 더 벌어 22만 달러 정도 돼야 비로소 그 행복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득으로 보면 행복의 물질적 기준은 독일은 더 액수가 적고 두바이는 액수가 더 많아야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에는
Y0, Y1을 갖다 이렇게 Y0는 독일의 물질적 기준이라 보고 Y1은 두바이의 물질적 기준이라 이렇게 이제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재밌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 지금 이 내용은 나라마다 행복에 대한 물질적 기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표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인데 문제는 이렇게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 그 말은 조금만 벌어도 어떤 데는 아주 행복하고 어떤 데는 좀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이게 이유가 뭔가요? 자, 극히 예외적인 부를 누리는 석유 갑부 지배 계층이 있어요. 두바이에서는 아주 불평등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부자인데 웬만큼 두바이 사람들은 또 풍부해요. 왜? 석유 자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잘 살지만 저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리 못 살까? 자, 이건 뭡니까? 너무 불평등이 심하니까 사람들은 웬만큼 살아도 자꾸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촌이 더 큰 돈을 쓰면 더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불평등이 더 심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부가 있죠.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배되어 있어요. 사회보장 정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은 훨씬 부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로 행복은 바로 물질적인 어떤 그 액수뿐만 아니라 바로 소득 분배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죠? 소득 분배라는 것은 얼마나 잘 분배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는 물질의 절대적 수준, 앞에서 본 Y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 소득 수준, 불평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상대적 소득 수준이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뜻과 말씀이 충족되더라도 대다수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즉, 뜻, 물질이죠. 그 다음 말씀은 에우다이모니아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떡의 상대적 규모, 소득의 불평등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꼴보기 싫은 모습이지만 여러분도 그리고 나도 그런 게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했죠. 사회적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또 남과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대하기도 하지만 또 남과 비교하고 의식하고 그러면서 또 질투하고 이런 것도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바로 이 인간의 행복을 보양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 정책을 영원히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죠? 아까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또 소득 분배 정책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은 이렇게 간단하지. 그래서 이걸 이제 목적 함수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하던 어떤 누가 정해줬던 간에 여러분과 나는 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사는가? 그래서 이제 신고전주의는 어떻게 봤습니까?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런데 저경제학은 아니다. 인간은 에우다이모니아를 목적으로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철학적인 문제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제학에서는 수식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목적 함수는 뭡니까? 목적은 바로 돈이죠. 물질이죠. 물질이 많으면 또 물질이 많으면 쾌락이 증대하는 거죠.
최종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쾌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쾌락이 정대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교과서에 19-1과 같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 뭐 하면 뭐 한다. 뭐 하면이 뭡니까? 이게 독립변수 y가 되겠죠. 물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쾌락, 종속변수죠. 결과죠. 그러니까 h는 hy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때 쾌락은 종속변수, 즉 결과이고 y, 경제적 소득은 독립변수, 원인이 되겠죠. 자,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겠죠?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목적 함수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제도경제가 어때요? 좋은 삶, 즉 에우다이모니아가 아니라 좋은 삶을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삼죠. 그것은 중용의 미덕, 정의, 평등을 포함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좋은 삶은 어떻게 지금까지의 결론에 따르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대적 소득인 Y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비경제적 요인은 N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금방 본 상대소득, 즉 불평등도, U, unequal한 불평등도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에우다이모니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도경제학의 목적 함수는 9-2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민주정부는 앞으로 이 세 가지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겠죠. 자, 제도경제학의 목적 함수는 자, 이제 우리 말이죠. 즉, 인간들의 그 어떤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첫째 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돈만으로 안 돼. 그 다음에 남이 너무 잘 살면 배 아파. 이 말들 있죠. 이 말이 바로 요 식으로 딱 이렇게 정식화된 겁니다. 재밌죠? 그냥 문학이죠. 문학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내용이 되겠죠. 조금 쉬다가 하면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은 좀